2025년 10월 20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소위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입니다.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한 명의 대통령이 임기 중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22명입니다,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9명, 그리고 새로 증원되는 12명. 모두 합쳐 22명을 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대법원 전체가 한 사람의 입맛대로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법조계는 지금 경악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법학자들과 법조인들이 일제히 경고에 나섰습니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은 이것을 보복입법이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특정 정파 성향의 판사들로 대법원을 채우고 중간과 하위 법원의 요직까지 특정 이념으로 물들이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사법부 독립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켜온 삼권 분립의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이 사태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삼권 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노골적인 판결 개입 시도라는 겁니다.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 시행 이후 1년 유예 기간을 두고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2029년까지 증언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교묘하게 점진적으로 보이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한 정부에서 대법원의 대다수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법개혁입니까?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핵심을 찔렀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대로 대법관이 급격히 증원되면 전원합의체 회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재판 지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재판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관 26명이 모여 전원합의체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의 파괴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예산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대법관과 비서관을 각각 16명 증원할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86억 7,9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대법관 1명이 증원되면 재판연구관 2명, 비서관 1명, 실무관 3명, 비서 1명 등 최소 7명의 인력이 함께 증원됩니다. 사법자원이 대법원으로만 몰리는 겁니다. 정작 1심과 2심 법관들은 여전히 부족한데 말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현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보다 먼저 1심과 2심 법관을 충실히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하급심 법관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재판 지연은 바로 이 1심과 2심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의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대법관만 늘린다는 겁니까? 이호선 학장의 분석은 더욱 날카롭습니다. 그는 이것이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에 대한 보복입법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특정 정파 성향의 판사들로 대법원을 구성하고 인사연쇄로 중간과 하위 법원의 요직까지도 특정 이념 서클로 채우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법의 지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의 지배입니다. 법조계 전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명한 법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차진아 교수는 증언이 필요하다면 한 정부당 4명 정도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되 전원합의체 운영 방안부터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합리적인 제안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이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장악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70년 넘게 지켜온 사법부 독립의 원칙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소위 사심제라고 불리는 재판소원 제도입니다.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향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려도 그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로 가서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의 최종심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차진아 교수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잘못됐다는 착시 효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11년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경고는 더욱 심각합니다. 권력 분립 관점에서 볼 때 사법권이 헌법재판소로 단일화되는 것은 위험하다며 우리 사법 시스템상 현재 대법원과 헌재가 서로 균형을 맞춘 상태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교수는 더 나아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 갑자기 민주당이 사심제를 추진하는 배경이 의심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공격하는 동시에 나머지 재판들도 시간을 끌어 면소 판결을 노리려는 것 아니겠느냐. 법조계의 최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뉴데일리가 보도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개혁이라는 이름을 빌린 사법 장악 시도입니다. 대법관 26명 증원, 22명을 한 대통령이 임명, 사심제 도입 추진.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호선 학장, 고려대 차진아 교수, 건국대 황도수 교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현 변호사. 대한민국 법조계를 대표하는 저명한 법학자들과 법조인들이 일제히 경고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보복 입법이며 대법원 장악 시도이며 사법부 독립의 종말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법치국가를 건설했습니다. 민주화를 이뤄냈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70년 넘게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사법부 독립의 원칙이 지금 하루아침에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법조계는 말합니다. 대법원이 특정인의 측근들로 가득 찰 것이라고. 이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까?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온 법치국가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겁니까?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법이 권력의 시녀가 된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